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화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날씨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험이 특히 파트 7 부분이 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많이들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많은 토익 관련 자료나 아니면 토익 강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상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토익 언제나 어느 정도의 점수대 학생들은 토익 87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기사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었죠.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총 2문제가 나왔어요. 단어 문제는 보통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단어 문제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포인트였는데 문제는 단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기사가 총 5지문 싱글에서 2지문이 나왔고요. 더블하고 트리플, 연계 지문 쪽에서도 3지문이나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부담이 상당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 함정들이 있었고 요즘에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일정한 추세라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난이도 중상상 하는데 이제 지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인 광고가 한 지문이 나왔었고요. 편지, 이메일, 평소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2지문이 나왔고 기사 2지문, 그리고 SNS 메시지는 언제나 그렇듯 2지문, 그리고 초반에 공지가 3지문이 나온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었어요. 공지는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려울 것은 없었고요. 이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포문을 기사와 기사로 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많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오늘은 단 하나가 나왔고 이메일 나왔고요. 3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되게 읽는 것에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지문이 있진 않았지만 소식지 기사, 내용이 크게는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겁이 나긴 하셨을 거예요. 지문의 구성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동의어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어는 총 2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terms라는 단어요. term이란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기간의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서 임기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두 번째로는 용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예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의미, 조건의 의미, 토익에서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We will agree,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On the terms of a settlement, 어떤 합의사항의 그 조건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경우 동의어는 condition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요. stage라는 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는 무대의 의미 있다라는 것은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tage에서는 there's no need, 그럴 필요가 없어요. to give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stage는 지금 이 무대에서는 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phase를 동의어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패러프레이즈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표현.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혹시 기존에 알고 계시다면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는 이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요. 이 단어 자체는 원래는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반대말인 일리터러시라고 하면 그거는 문맹이란 뜻이죠.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로 읽고 쓸 줄 아는 거, ABC를 안다라든지 가나다를 아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로도 약간 비유적으로 컴퓨터의 가나다를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말 컴퓨터로 가, 나, 다를 타이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컴퓨터의 기본적인 뭐 용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뭐 파일을 복사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컴퓨터 쪽에서 까막눈, 일리터러시가 없는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리터러시는 기본적인 활용 능력, 다시 말해 리터러시랑 스킬이라는 단어 자체는 크게 동의어로 쓰일 수는 없겠지만 컴퓨터 리터러시는 컴퓨터 스킬스, 컴퓨터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하겠고, 만약에 뭐 strong computer literacy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다면 그때는 컴퓨터를 활용 잘하는 걸 얘기할 테니까요. 그 computer skills 뭐 이 정도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하겠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available이라는 형용사요. 이 단어는 워낙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는 형용사라서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고 계실 텐데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바뀌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미는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을 avail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available 합니다라고 하면 저 선생님 지금 시간 있어서 가면 상담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고, 혹은 어떤 물건이 available 하다라고 하면 신제품 출시할 때, 광고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제품이 now available, 이제 available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맥락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이제 소문만 무성하고 누구도 그 제품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데 몇 월 며칠에 드디어 가게에서 available 합니다. available in the store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게에 전시가 되어질 거다. 디스플레이 될 거다. 그래서 가서 보고 싶다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을 고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initiative요. 여러분 이 단어 보니까 생각나는 형용사 혹은 명사 initial이라는 표현 생각나실 것 같아요. initial이 무슨 뜻이죠? initial은 형용사로 쓰이면 맨 처음에 초기에 이런 뜻이고 명사로 쓰이면 사람 이름 맨 앞에 알파벳 한 글자씩 떼어낸 것을 그 사람의 initia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관련된 동사 initiate이라는 동사도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동사인데 initiate 그러면 시작시키다. 그렇죠? 시작 계열의 동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initiative는 사전을 찾아보신다면 혹은 뭐 단어장, 토익용 단어장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는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힘, 선도를 의미하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 이 단어가 워낙 여기저기 뭐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캠페인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혹은 맥락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진행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캠페인을 진행한다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도로 무난하게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패러프레이즈라기보다는 패러프레이즈로 쓰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셔야 될 포인트예요. refun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친숙하게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일 거예요. refund 무슨 뜻인가요? 환불이라는 뜻이죠. 환불이라는 뜻인데 store credit 이라는 단어랑 나왔을 때 얘네 둘이가 동의어가 될 수 없는데 자꾸 혹시 이거 다른 의미라는 거 학생분들 모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함정을 파고 싶어 해요. refund는 환불이고 환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면서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현금을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완전히 취소해줘서 그 액수가 나의 계좌로 다시 되돌아오고 내가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환불이에요. 그런데 store credit은 번역을 하자면 얘는 가게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 정도로 적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은 여기선 신용이라기보다는 포인트 정도로 번역을 하셔야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매했다가 그 영화를 못 보게 됐다라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refund를 해준다라고 하면 돈을 실제로 되돌려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store credit으로 적립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현금을 그냥 되돌려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를 인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가게가 store credit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refund라고 패러프레이즈가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하지만 뭔가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를지도 몰라 차이점을 이라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쪽에서는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해서 구분 잘 해두시고요. 추론 워낙 어렵기는 한데 양도 요즘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During the festival 어떤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축제 동안에 traffic 교통량 to 여의도, 여의도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will be increased,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축제 동안에 여의도로 들어가는 최근에 여의도에서 왜 불꽃축제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 축제 동안에 여의도로 들어가는 트래픽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그 행사가 열리는 곳이 여의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거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업종 추론이요.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업종 추론은 쉽다라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의어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동의어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모였을 때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해클스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노랭이로 단어 많이 외우실 텐데 보통 앞쪽에는 표제어가 나와 있으면서 이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위주로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뒤에 그날 이제 표제어 다 끝나고 퀴즈 끝나고 그 뒤로 가시면 RC 완성 단어, 800 완성 단어, 900 완성 단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쪽 단어들까지 이제 꼼꼼하게 굉장히 잘 외우셔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동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fabric, 천이란 뜻이죠. 디자인 그리고 어페럴. 어페럴은 옷 계열에서 우리가 중요 동의어로 항상 외우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종사하겠다 혹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clothing, 옷 관련 분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거 추론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볼까요? ride요. ride가 동사로 쓰이면 타다란 뜻이지만 얘가 명사로 쓰이면 탈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시면 롤러코스터라든지 후룸라이더라든지 이런 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탈 것들을 ride라고 하고 아니면 waterpark 이런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업종은 아마도 theme park. 우리가 놀이공원을 theme park라고 하죠. 이 표현 말고도 아니면 amusement park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faucet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faucet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도꼭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어떤 업종이겠어요? 플러밍. 배관 쪽을 플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계열의 사람이겠다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데비트 카드 어플리케이션이요. 데비트 카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체크카드 비슷한 거 결제와 동시에 이제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신용카드랑은 약간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르죠. 그런 것을 이제 데비트 카드라고 하고 아니면 loan agreement. 론은 대출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출 관련 계약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financial institution. 걔네들 업종은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 내려가셔서 guest linen. 리넨이 천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손님들이 사용하는 타올이라든지 아니면 침구라든지 이런 걸 묶어가지고 리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그쪽은 호텔업 쪽일 테고.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어휘들을 종합해서 얘네들의 업종을 물어보는 추론 문제 요즘에 즐겨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and display. play라는 단어에는 연극이라는 뜻이 있죠. 이 연극에서 이화경이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로서 이런 뜻이잖아요. 닥터 켈러 박사로서 portrait 어떤 것을 묘사해냈습니다. 이런 문장이 지문 내에 나왔다라고 쳐보죠. 이화경은 글의 등장인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연극에서 누구로서 무엇을 묘사했다라는 것은 이화경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혼자 스탠드업 코미디라든지 이런 걸 했다라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그 극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경은 아마도 actor, 배우일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는 일종의 공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performer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할 테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 추론인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분들이 I'm worried.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That recent retirement. 최근에 누군가 은퇴를 한 거예요. A씨하고 B씨가 은퇴한 것이 would affect에다가 별표를 해두고요. 아마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스케줄에 negatively, 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스케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특히나 회사 세팅이라면, 왜냐하면 A씨하고 미스터 B씨가 최근에 은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아마도 회사 세팅일 거란 말이죠. 회사에서 누군가가 은퇴해가지고 그들의 스케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아마도 10중 8구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예상보다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스케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put behind schedule 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delay 시킨다라든지 postpone 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사람이 모자란다. 직원이 모자란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현재 상황에서요. 여러분 아마 답 잘 고르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스케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은 아니에요. 혹은 현재 진행형인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은퇴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모자란 것이 1차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걱정거리인 거죠. 사람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란 것은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스케줄이 뒤로 미뤄질지도 모르겠어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스케줄이 미뤄지고 있다 혹은 뭐 느려지고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understaffed understaffed라는 단어가 직원이 모자란 이런 뜻이거든요. 직원이 모자라다라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주셔야겠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연계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히 요즘에 ETS는 언제나 날짜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에 날짜를 더욱 좋아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좋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날짜 관련해가지고 문제 내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항상 날짜 자체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빈칸을 채워넣기 위해서 거기에 날짜가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휙 지나갔다가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날짜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첫 지문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칩시다. 올해 말 별표 해두시고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월 혹은 12월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해커스가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요. 뭐 이런 문구가 나왔다면 해커스 제주도 캠퍼스가 문을 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질문에서 우리가 뽑아낸 날짜는 11월, 12월 경이겠다라는 것을 뽑아냈는데
두 번째 질문이요. 뭐 예정보다 느려졌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